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1년이 된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저희 회사를 홍보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이라 그럴까요? 카운터파트는 기자와 만나서 저희 회사를 어떻게 잘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30년 이상 해왔습니다. 퇴직은 저는 이제 35년 근무를 마친 정년 퇴직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케이스들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88년도 입사를 한 우리 입사 동기들을 들여다보니까 뭐 거의 제가 퇴직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희 집사람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아침에 출근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의 하루의 사이클을 35년이라는 루틴한 사이클을 보냈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저희 집사람이 아침마다 저에 대한 식사 제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아마도 어떻게 보면 그 꾸준함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우직하지 않나. 어떻게 한 직장을 35년씩을 그렇게 다닐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뭐 중간중간마다 많은 갈등과 회사를, 관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관둘 수 없었던 그 기반에는 가족에 대한 신뢰라든지, 가족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책임감, 성실성, 뭐 그런 것들이 가장 35년을 견디게 만든 뭐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 당시의 심정은 물론 나름의 방향을 정한 건 있었지만 막상 뭐 처음 경험해보는 퇴직이라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과연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번 해보지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 준비는 사실은 제가 퇴직하기 한 약 6개월 전부터 제 보직 개념을 좀 내려놓고 회사가 배려를 많이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사회로 퇴직 이후 나가게 되면 과연 이 일과를 어떻게 하고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뭘 하면서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단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으로 퇴직 전부터 좀 준비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 좀 고민되고 갈등됐던 부분은 제가 어쨌든 간에 30년 이상 해왔던 그 홍보 혹은 마케팅의 영역을 과연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걸 접어야 될 거냐 하는 그러한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 홍보라는 분야보다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공연이라는 분야에 준비를 해왔고 지금도 그 분야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직 이후 초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그런 연착륙의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은 이제는 좀 방향을 제가 좋아하는 공연분에 대한 방향을 지금은 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루 일과라든지 또는 주간 혹은 월간 이런 일과들을 제가 시간을 전체적으로 끌고 간다는 게 가장 큰 퇴직 이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시간을 끌고 감으로써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퇴직 이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만족하는 110%, 120% 만족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사실은 한 가지 갈등은 뭐였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 또는 봉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좋아하는 일과 그래도 내가 아직 60이라는 나이가 일을 관두기는 조금 나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사실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일은 좀 버렸습니다. 버리고 돈이 되는 일이겠죠. 그 일은 제가 버렸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을 보다 확장하는 일. 그게 일이 될지 취미가 될지 봉사가 될지 어떤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영역이 과거 제가 퇴직 이후의 초기 상태하고 가장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언론을 당연히 하겠죠. 제가 계속 물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와이프에게 했을 때 와이프는 당연한 답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당신 좋은 거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런 와이프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는 와이프를 믿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는 그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이 와이프입니다. 뭐 하기는 뭐예요? 집에 놀지. 집에 노는데 그 부분은 너무너무 저희 와이프에게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의 하루 일과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전에 그 블로그에 글을 한 세 꼭지 정도 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보통 오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을 저는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공연, 연극, 뭐 오페라, 뮤지컬, 발레 그런 공연을 저는 항상 보고 있고요. 패턴이 나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짜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해보자 하는 분야가 있었는데요. 그 분야가 이제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극 무대에 서고 싶어서 첫 도전을 시도를 했고요. 3개월 동안 뭐 나름 열심히 뭐 연습하고 노력해서 첫 작품을 무대에 올렸고요. 물론 배우로서의 역할이지만 제가 꿈꿨던 연극의 무대에 서봤다는 것은 제 퇴직 이후에 가장 큰 나름의 성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회에 나와서 배우고 있는 점이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수강생들이 너무나 배우고자 하는 열망, 거의 60대 혹은 70대 계신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시는데요. 나는 정말 저분들의 열정에 내가 과연 얼마 정도 저분들의 열정에 내가 다가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한 달에 한 출판 과정, 강사 과정, 승학 과정, 여러 가지 과정들을 들으면 가끔 좀 재밌는 얘기는 자주 만나요, 그분들을. 그분들도 이 과정을 듣고 또 저 과정을 듣고 그만큼 욕심도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다들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또 이력들도 보면 너무나 대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교육감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구의원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도 계시고 여하튼 어떤 인생 이막을 위해서 배우는 데는 정말 나이가 없구나. 그리고 그들의 열정은 인생 일막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열정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고, 나도 좀 더 뭔가 내 마음속에 열의와 열정을 좀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하고 나서 다 걱정이었죠. 그러니까 뭐, 야, 내가 하루에 세 끼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 누구한테 새끼밥이랄까? 야, 너 정말 강 크다, 야. 새끼밥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냐? 네 손으로? 또는 와이프의 손으로? 여하튼, 누구의 손을 빌리더라도 하루 새끼밥, 밥 먹는 문제, 또 누구랑 어떻게 또 놀지 하는 그런 문제, 또 내가 직업이 명함이 없어짐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문제, 또 사실은 제가 삼성에 근무하다 보니까 퇴직 전까지도 월급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퇴직하고 나서는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돈이 일단 월급이 없는 상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들. 그런저런 고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특히나 이제 매일 그 와이프를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뭐 아침에 출근해서 특히나 이제 뭐 홍보부가 그렇지만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면 그 12시 가까이 들어오니까 집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그냥 잠자는 일 정도 하고 또 출근하는 일의 패턴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어쨌든 매일 와이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의 문제, 와이프하고의 소통의 문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게 물론 없었는데 지금은 항상 인사를 서로 합니다. 안녕, 잘 잤어? 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서로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고맙게도 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도 와이프가 아침을 일단 차려줘요. 차려주다 보니까 아침을 저는 먹게 되고 또 아침을 먹으면서 한 시간 가까이 아침 시간은 와이프랑 밥 먹으면서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이라 그럴까요? 그 시간을 가진 것도 과거와는 완전 다른 패턴이죠. 그 한 시간 동안에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공연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또 공연장에 있었던 일, 공연 내용, 또 오후에 교육받을 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내에게 제가 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제가 퇴직 이후에 와이프랑 말하는 화법도 달라지는 게 과거에는 주로 제가 짜증 섞인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와이프 탓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대화의 방법이었다면 와이프에게 원인을 탓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었다면 퇴직 이후에는 제 얘기 위주 그러니까 모든 잘못과 원인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가 않고 그 문제는 내가 좀 더 고민이나 내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오히려 와이프에게 질문을 하는 이러한 대화 방법의 변화 또는 대화 시간의 절대 시간의 변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아내와의 소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들은 이미 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둘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소중한 아내와의 소통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해결을 한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서는 시점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와이프가 그 말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와이프는 그냥 일상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들을 때는 그게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퇴직했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이 초기에는 좀 많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 부부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초반에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퇴직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고 주로 집사람이 차를 사용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 가끔 저도 차를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도 마찰이 좀 있는 경우가 있었죠. 과거 같으면 그냥 뭐 당연히 내가 쓰는 게 맞는데 직장 생활 할 때 이럴 때는 근데 그냥 와이프가 나도 오늘 써야 되는데라고 한다 하면은 아니 그거를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섭섭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쉰다고 자기가 손다는 걸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나? 왜 좀 더 양보적으로 얘기를 못하지? 이렇게 저 스스로가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투가 서로 약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전투적인 말투도 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퇴직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아내와의 대화 문제 이런 것들을 퇴직 후 초기 단계에서 아마 많이 겪으실 거고 저 나름대로 극복한 거는 그 대화 방식을 상대를 지적하는 대화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의 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그런 대화 방식으로 바꾸면서 문제 해결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계기라는 게 아니라 퇴직한 사람들끼리 모임들이 좀 있거든요. 예, 학교 동기들도 있고 또 어쨌든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주제가 한결같은 게 영식님이 돼야 된다. 우리 모두는 아시죠? 영식님이 뭔지가?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은 우리가 차지해서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 와이프한테 밥을 얻어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밥을 해서 거꾸로 와이프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서로 간의 역할의 변화 이런 얘기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나면. 그래서 퇴직 이후에 남자들이 참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바뀌었냐라는 게 생존이죠. 그게. 저는 사실은 거의 집안일을 안 했거든요. 퇴직 전에는. 근데 퇴직하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는 밥은 저희 집사람이 해주지만 제가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역할 분담을 굳이 안 했는데 여하튼 가정일에 지금 같으면 절반 이상은 해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냥 뭐 특별하게 일을 하는 건 없고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연 관련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직접 공연을 보고 난 후기도 올리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공연을 좀 더 유익하고 또 가성비 있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의 정보도 제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 블로그에 관련된 일을 하나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강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도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책을 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출판 과정도 지금 듣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거를 거의 못 느꼈어요. 내가 공연을 좋아하나? 또는 실제로 바쁜 생활 속에서 공연하면 보기 쉽지 않잖아요. 주말에도 저는 뭐 홍보 업무 때문에 또 기자들하고 이런 유대관계 때문에 주말에는 필드도 나가야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 35년 동안에 공연을 봤다는 기억은 영화는 좀 봤을까요? 그렇지만 연극, 뮤지컬, 오페라, 뭐 발레 이런 건 거의 못 봤는데 근데 왜 지금 제가 공연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제가 좋아하게 됐을까라는 거는 퇴직 이후에 적성검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적성검사를 정말 심층적으로 해보니까 제 몸속에 끼가, 소위 말하는 끼라 그러겠죠? 그런 예술적인 그런 본능이 엄청나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과거에 어렸을 적에도 남들 앞에 소풍을 갔을 때 사회를 본다든가 원맨쇼를 했다든가 또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했던 그러한 제 어릴 적의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제 몸속에 계속 흐르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제 인생 이막에 발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연극을 너무너무 연극 무대를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는 게 연극이 아니냐. 인생이 연극이고 연극이 인생 같은 건데 연극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또 희망하고 이러한 또 다른 삶을 연극 무대에서 어떤 다른 인물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구현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대에 한번 올렸을 때 오랜 과정이 걸립니다. 여하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작품을 무대에 올렸을 때 그 느끼는 쾌감이라는 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극을 하면서 늘, 야, 우리 같은 이런 나이대를 과연 서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설 수 있는 무대가 있든 없든, 내가 이 루틴한 현실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또 다른 삶, 다양한 사람의 형태로 살아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연극에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경우를 들어본다면 찾은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저의 과거의 오래전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 입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정말 뭘 좋아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돈을 들이더라도 자기의 어떤 본성 또는 깊이 숨어 있는 어떤 내성적인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성격 분석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툴과 도구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본인의 원래 모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초기였지만 퇴직하고 나서 취업을 한번 해볼까? 혹은 제가 취업 시장에 나가면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이력서를 일단 한번 내봤는데, 아쉽게도, 저를 찾아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력서를 낸 곳은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홍보 분야는 아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공연 분야이기는 했지만, 여하튼, 면접이라도 와서 한번 봐라.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취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경우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오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0 플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50 플러스에서 만든 일자리 중에 하나가 보람 일자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제가 보람 일자리를 어플라이를 했고 면접을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데 면접을 볼까 하는 그런 좀 약간의 좀 궁금증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면접장을 갔는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면접장에 나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의 경력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화려했고 또 막상 면접장에 4대4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분이셨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 너무나 대단한 경력이었고 또 그 발언을 할 때는 특히 그 여자분 한 분은 자기를 꼭 좀 뽑아달라고 하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열정을 보였고 그리고 제가 신입사원들 면접 때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을 때 봤던 그러한 어떤 떨림이나 긴장감 그런 이상으로 면접장의 분위기를 느꼈을 때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러한 면접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공연 관련 블로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공연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중장년 저 같은 그런 세대들에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 공연 관련 강의를 좀 하고 싶어서 이 강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공연에 관련된 책을 좀 쓰고 싶어서 출판 과정에 대한 교육과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봉사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봉사도 어떤 자격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되는 봉사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아마 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과 봉사를 병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퇴직하고 초반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부 간의 소통부터 해서 일을 계속해야 될 건지 말 건지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초반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거의 이제 퇴직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나름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런 나름 평가를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일들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또 뭐 크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연극 무대에도 한번 서보고 또 다음의 일이지만 강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나 또는 관련된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퇴직 초반에는 약간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무엇을 내가 찾았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격려, 이런 것들이 제가 퇴직 이후 한 1년 동안 지켜본 나의 모습에서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고, 과연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만약에 찾았다면 그 일을 주저없이 과감하게 한번 밀어붙여 보라고 말씀하고 싶고요. 아직까지도 방법 못 찾아서 방황한다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향하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요. 파이팅 하십시오.